근데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러한 희망을 만들어내고 투쟁하기는 부족해요. 그래서 나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노동조합이 필요한 것이긴 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조직 활동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왜 안 넘어갈까요? 조수 문제라. 다운됐다. 아 넘어갔다. 예. 노동조합에 안 넘어가는데? 그래서 노동조합은 활동을 하는 때 노동조합의 조직 활동이라는 두 가지예요. 뭐예요? 노동조합의 조직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우리 노동조합의 양을 확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을 강화하는 거예요. 양을 확대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 시스템이 지금 조합원 수가 몇 명? 834명입니다. 예. 가능한 사람들이 몇 명? 몇천 있어요. 그래서 현재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비조합원들을 노동조합으로 함께 하자고, 노동조합과 함께 하자고 조합원 수를 늘리는 활동. 저는 가끔 이런 질문을 드려요. 우리 조합은 10,000명인데 스스로 밝히지도 못하는 10,000명? 아니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단단한 100명 뭘 선택하실래요? 나한테 물어보면 저는 단단한 100명을 선택해요. 물론 단단한 10,000명이 좋겠죠.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행동하고 함께 실천하는 10,000명이면 좋겠죠. 근데 제가 삼성 조직의 불만은 뭐냐면 대부분의 삼성 조직이 내가 조합원이면서 조합원임을 밝히지 말래. 왜? 어제 말씀드렸지만 불이익 당할까 봐. 네. 그러니까 쭉 삼성전자에서 홍보 선전 활동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같이 했어요. 시발 4시간을 4시간. 와 허리 아파 죽겠더라고. 그런데 그 앞을 지나가는 조합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한 명도 고생한다, 한 명도 수고한다 말을 하고 지나가는 놈이 없더라고. 그래서 같이 연대하러 왔던 어떤 위원장님은 왜 그래? 저거는 그렇게 4시간 동안 그 출입국 앞에서 선전 홍보 활동을 하면 한 명이라도 와가지고 고생한다, 수고한다라고 말을 하고 가야 되는데 한 명도 안 그러더라고. 왜요? 밝히지 말라는 거야. 삼성이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조직이 한번 업그레이드 되면 일단 밝혀야지. 그래야 뭐라도 할 수 있어요. 뭐냐면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 너희가 너도 나랑 하자고 했잖아. 니네가 한번 해봐. 나는 가만히 보고 있을 테니까 내 임금을 니네가 한번 올려봐. 이거예요. 그러면 조직이 발전할 수가 없지. 그래서 제가 그 동지들한테 하나 이야기하려고 해요. 뭘? 연차 몇 개 남았어요? 마이너스 한 3개. 아, 올 연말까지 몇 개 남았어요? 100개. 집사님 10개. 우리 조직부장님은? 저도 한 10개 정도. 예. 언제까지? 내년 2월달까지. 그때 모든 연차는 노동조합을 했습니다. 동의? 동의하세요? 예. 만약에 구미로 오세요. 거제. 오세요. 네. 거제 또 했었는데? 예. 판교로 오세요. 예. 모든 연차에서 다 옵니다. 저는
제가 현장에서 노동조합 활동할 때 제가 받지 않는 가입원서를 믿지 않았어. 노동조합이 하자고 하면 쭉 올라갔다가 쭉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거든요. 떨어질 때 와 힘들더라고. 조합이 늘었다가 쭉 줄어드는데 왜? 노동조합이 쭉 들어오면 막 탄압이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쭉 떨어져. 바닥을 친 경우도 있어요. 300명 조합원이 4명 남을 때도 있었어. 누구 때문에? 유동규 씹새끼 때문에. 유동규? 이재명. 대장동 유동규 아. 이 씨발 새끼 때문에. 아. 300 몇 명이 4명까지 탈퇴하라고. 막 탄압이 들어오면 너무너무 힘들다. 대신 한 명이라도 남아있으면 가는 거니까. 그냥 다 탈퇴하셔요. 쭉 떨어졌다 다시 올라갔죠. 난 지금도 유동규 하면 씹새끼야. 그 개새끼가 존나 탄압을 했어. 물론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들어오면서 그 캠프에서 같이 하고 그리고 그때 성남 시서가비 공단이었어요. 성남 시서가비 공단 이사로 딱 낙하산 딱 내려왔는데 이 씨발 새끼가 우리가 그 성남 시서가비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만들었는데 자기 친정 체제를 구축하느라고 필요 없어. 옳고 그르 필요 없어. 족같은 애들 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우리 현장이든 사무실이든 다 떨어지더라고. 근데 이 떨어질 때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전 제가 받지 않는 가입원서 믿지 않아요. 저는 여기 앉아 계신 12분, 어제 한 분 가셨어요. 13분 믿고 하나 시스템 노동작업을 하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몇 명의 조합원이 834명. 예. 현장 가셔서 2명 더 조직하세요. 가자! 가는 사람. 콜? 네. 뭐 할 거야? 너 그제 어저께 밤에 얘기했잖아. 제가 어저께 계속 대의원해서 대의원 필요 없다고 했어요. 대의원 만들지 마라. 근데 지금은 코로나가 만나지 말래. 사람 모이지 말래. 그럼 노조는 좆되는 거예요. 노동조합은 만나는 조직이고 모이는 조직인데 만나지 말래요. 근데 하나 야, 온라인 이것도 사람이 모이는 거구나. 그러니까 저희는 제가 일반 노조 할 때 그게 활성화되지 않아가지고 투표하면 일주일이었어요. 일주일. 투표함을 들고 다녔어. 심지어 내가 투표함을 들고 그 춘천에서 서해강천에서 배 타고 들어갔어. 근데 사람들이 막 쳐다보더라고. 뭐 일이 있냐고. 우리 소양강 댐 안에 가면 청평사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조합원이 3명 있었어. 그래가지고 투표함을 들고 배 타고 들어갔어. 처음에는. 사람이 막 쳐다보더라고. 야, 쪽팔리니까 그다음부터 편지 봉투 그래서 편지 봉투 주고 투표용지 주고 이렇게 보냈거든요. 코로나가 지금 뭐냐면 우리가 사이버라고 하는 공간을 활용해서 모일 수 있구나. 중요한 투표는 그렇게 하면 돼. 대의원이 필요하지 않아. 대의원이 현재 필요하지 않아. 중요한 의사결정은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구미의 조직 1국장, 용인의 조직 2국장, 판교의 조직 3국장 이렇게 집행부를 만들어내는 중. 그래서 제가 집행부 하라고 했어. 근데 선뜻 대답 안 해가지고 밤에 고민해보세요라고 했는데 알려줘. 푹 자가지고 대신 그 오늘 점심은 풍기온천 가서 먹을 건데 그 전까지 콜? 가셔가지고 두 분 더 조직하세요. 적어도 우리 한 30명 정도를 모여야 씨발 외부에서 왔을 때 봤을 때 같이 연대를 갔을 때 내부도 모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섭 월요일날부터 들어가면서 중간중간 집회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할 거야. 다양한 것들을 할 거야. 그러니까 온라인 공간에서는 온라인 공간을 좀 활용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모여야 돼.
그래서 외쳐야 돼. 우리의 요구를. 그래서 어디로 오세요? 그럴 거야. 오세요? 네. 혼자 오지 마시고 몇 명 데리고 오라고? 2명. 2명 더 데리고. 적어도 우리가 한 50대 오는 돼야. 물론 그 현장에서 나오겠지. 하지만 동지들이 죽으시네요.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한 30에서 50대를 만들어내고 현장에 붙으면 그림이 나와. 그 연대하면 괜찮은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내 모든 연차는 2월달까지 누구를 위해 쓴다? 누구를 위해 쓴다? 노동조합을 위해 쓴다. 네? 콜? 저는 좀 다른 그게 있어서. 뭐야? 아니고. 아, 예. 그것도 쓰고. 다음 아직 5일인데 하나도 못 썼어. 우리는 지난번 대의원 대회 때 그 다음날 쉬었는데 내가 안 쉬었어. 그거 남아있지. 학예휴가 우리 5일인데 이틀 못 썼어. 그 다음에 생일휴가 있어. 생일휴가 우리는. 운동 쫙 해주려고 생일휴가도 안 썼어. 그래서 저는 안 쓴 휴가가 존나게 많아 지금. 게다가 연차 하나도 안 썼어요. 그것도 못 썼으니까. 아, 씨발 쓰고 싶지도 않아. 쓸 시간이 없어서. 예. 그래서 졸라가 많아. 물론 내가 그 휴가를 써서 우리 하나 시스템 집회하고 모으겠다는 건 아닌데. 아무튼 남아있는 모든 연차는 노조로에 쓴다. 플러스 내 연차 다 쓰면 무급 휴가를 쓰고 온다. 콜? 예. 난 동지들 믿고 하는 거예요. 저는 내가 보지 않은 사람 안 믿어. 내가 보지 않은 사람 괜히 그 힘 갖고 믿고 했다는 내가 힘들거든. 그리고 단단한 30명을 더 좋아해. 누군지도 모르는 800명을 믿지 않아. 그래서 우리 현장에 하나의 시스템 노동조합이 있음을 우리가 단단하고 강고함을 보여줄 거야. 그 힘이 비록 우리가 새롭게 다시 교섭하지만 그 교섭이 저는 뭐 큰 성과가 날 거라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우리가 교섭이라고 하는 것이 올해 한번 끝나는 건 바로 또 우리는 임금 교섭 또 들어가야 돼요. 제가 단협을 보지 않아. 단협 유효기간 몇 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단협 유효기간을 1년으로 했던 2년으로 했던 간에 다시 단협을 할 수는 없어. 단협이 끝나면. 왜? 유효기간 줄 테니까. 바로 근데 우리는 또 임금교섭 또 들어가야 돼. 내년도.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힘이 있어야 돼. 여기 뭐라고 쓰여있어요? 임금 피크자 폐지. 단체 협약상 우리 노동자들의 주로 이들의 정년이 55세부터 58세까지였어. 법으로 정년을 정한 게 처음이었어. 왜 정했어? 왜 했어요? 생산유가 너무 계속 급감하니까 이거를 조금 완화시키려고. 두 번째, 국민연금을 60세부터 줬는데 이 국민연금을 주는 수급시기 좀 늦추고 싶은 거야. 몇 살은 65세로. 그런데 중간에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기간이 10년에서부터 7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국민연금의 수급시기를 늦추면서 이 기간을 축소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법으로 정년을 만든 거야. 노동자들이 60세까지 임금노동자 임금 받으세요. 그래서 법으로 정년을 60세 만든 게 아니야. 생산인구 완만한 감소. 투, 국민연금을 늦게 주려고. 그래서 법으로 정년을 60세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임금 피크제를 해야 돼? 임금 피크제 폐지해라. 내가 아무리 보더라도 너무너무나 정당한 요구예요. 우리 과한 요구를 한번 해볼까요? 저는 60세까지만 일하고 싶어. 씨발. 우리 마누라가 70세까지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일을 해. 내가 밥을 해줄 테니. 그때 알았다고 하더라고 10년 전에. 최근에 하는 얘기를
좀 더 일하면 안 되겠어? 우리 연명은 내가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어요. 65세까지 일할 수도 있어. 왜? 내 일은 존나 잘하거든. 싸가지는 없어도. 내 존나 싸가졌거든요. 근데 일은 존나 잘해. 내가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마누라한테 내 임금을 현재처럼 많이 주지도 않아. 주면 내가 일 더 할게. 까면 난 바로 그만둔다고. 마누라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정도 했어요. 정년을 80으로 한다. 싫으면 그만두면 되니까. 내가 보기엔 정년 80으로 하자라고 한 요거는 좀 과해 보여. 과해 보여. 임금 피크제 폐지해라. 너무너무 정당해. 그러면 우리가 정당한 요구를 하면 회사가 들어줘야 될 거예요. 과한 요구를 하면 과하다고 회사도 버텨야 될 거예요. 우리가 그럼 정당한 요구를 하면 이 우리 요구안이 수용되고 과한 요구를 하면 수용이 안 되고 그럼 내가 이해가 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의사들이 파업을 했죠. 의사는 파업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파업은 누가만 할 수 있어? 파업은 누구만 할 수 있어? 아니야. 노동조합만.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자의 노동조합 파업할 수 있어요? 못해. 왜? 절차라는 게 있거든. 조정을 거쳐야 돼. 우리나라는 조정 전치주의라서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돼. 그리고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돼. 일반 결의. 조합원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돼. 일반 결의. 특별 결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돼. 특별 결의. 하나 더 있어. 쟁의 찬반 투표. 100명 중에 52명이 투표했어요. 50명이 조합원이 100명이야? 52명이 투표했어. 50명이 찬성했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반수잖아. 100명 중 50명 반수잖아. 과반수라니까. 반수를 넘어가야 된다니까. 100명 중에 52명이 투표하고 51명이 찬성을 해야 돼. 쟁의 찬반 투표. 투표를 몇 명이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 800명 중에 몇 명이 찬성을 해야 돼? 801명이 찬성해야 돼. 800명 중 401명이 찬성하면 할 수 있지만 800명 중에 401명이 찬성해서 쟁의냐 하면 안 돼. 무조건 깨져. 무조건 깨져 이거. 왜? 거의 반수가 안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했거든. 우리가 쟁의행위 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거의 한 70에서 80% 넘어줘야 돼. 일부 이탈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가까스로 반수 넘겼다? 그러면 안 돼. 그건 무조건 깨져. 무조건 져. 왜? 대다수가 안 할 거거든. 일단 그래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보자고요. 의사들은 파업을 못해. 파업을 했어.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 그 불법을 엄단하겠다고 했잖아. 근데 처벌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없다니까? 심지어 우리가 시험 보지, 의사 시험 보지 말라고 한 적도 없어. 지네가 안 봤어. 그러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의사 시험 다시 보게 해달라. 처음에 정부가 안 돼! 했다가 시험 다시 보게 해줬잖아. 일단 내가 거기까지 인정. 그랬더니 시험에 떨어진 애들이 뭐라고 했냐? 다시 보게 해달라. 왜? 씨발 우리가 파업하느라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이 개새끼들이. 의사수술 늘리자. 공공의료 확대하자. 이게 문재인 정부 당시에 그거 하려고 했었거든. 의사수가 너무 싸가니까 의사들이 갖는 기득권이 있는 거예요. 좀 늘어나면 기존의 의사들이 자기 기득권이 약간 조금 저하되거든. 파업하고서. 그리고 본인들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간절시켰어. 다시 돌아갈게요. 노동조합의 요구가 너무너무 정당하면 수용되고 너무너무 과하면 안 되고 그럼 이해해. 중요한 건 그렇지 않다는 거야. 우리의 요구를 관찰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 요구의 타당성, 정당성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우리의 요구를 관찰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비록 정년 80세로 해! 65세 가능한 거지. 당연히 임금 피해자는 그런데 힘이 없으면 너무너무 정당한 요구도 관철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노동자를 조직활동이란 조직의 양적 확대 우리는 해야 돼. 그런데 해변가에 모래로 아름다운 성을 만드는 게 아니야. 왜? 해변가에 아름다운 성을 만들어 봐야 작은 파도에도 그냥 무너져. 해변가라고 하면 파도가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성을 만들어야 조직력화. 이게 뭐야? 맨 선두에서 조직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본인들이 우선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저는 오늘 동지들의 모든 연차를 돈도 안 주고 샀어. 연차가 없는 분들은 오세요. 저 연차인데 무급 휴가 내고 유연근무 된다며. 미리 알려줄 테니까 대신 적어도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변화하고 발전해야 되니까 몇 명? 2명씩. 내가 어저께 구호를 하나씩 만들라고 했지 두세 개씩 만들라고 한 적은 없어. 동지들이 다 두세 개씩 만들었더라고. 내가 2명이라고 했지만 5명을 조직한다고 하더라도 화를 내지 않을 거야. 네. 좀 넘겨주세요. 네. 절대 화를 내지 않을 테니까 최소 2명. 김태기 동지는 나는 무슨 집행부 뭐 할까? 하나 빨리 결정해서 알려주세요. 조직을 해, 조직. 조직. 김태기 동지. 예. 조직 네. 1국장. 조직 2국장. 이제 구미로 올라오면 같은 구미인데. 그러니까 구미로 올라오면 같은 그러면 안 돼? 아니 아까 지역을 그러면 이제 저기 판교는 3국장 시키고 용인 4국장 시키면 되지 뭐 간단한 문제를 되게. 네. 우선 노동조합의 조직 체계는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총회와 대의원입니다. 우리가 총회를 하려고 하면 전체 조합원이 한 공간에 모여야 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을 뽑는 것처럼 우리가 대의원을 뽑았다. 왜? 숫자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모일 수 있었지. 물론 제가 단합을 다 보지 않아서 총회를 주는지 대의원대를 주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간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주로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 충분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니까. 물론 1인당 조금 비용이 들어가요. 비용이 들어간다고. 네. 하지만 온라인 공간은 충분히 조합원들의 투표를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대의원은 천천히 뽑아라.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물론 집행부도 충분하고 대의원도 충분하고 해야겠지. 그런데 지금은 집행부를 더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해요. 지금은. 왜? 온라인 투표하면 되잖아. 그리고 노동조합은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 총회 또는 총회를 가름하는 대의원대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안 하면 노조가 직권으로 해산시킬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조합비를 걷는지 안 걷는지. 딱 두 가지예요. 얼마 전에 삼성전자 서비스 분들이 노조 가입을 해가지고 삼성전자 서비스 민노에 있어. 우리도 교섭 요청을 딱 했는데 씨발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가 있더라고.
그래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름 바꾸래. 이름이 중복된다고. 그래서 이름을 바꿔서 전국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조. 교섭 요구를 했는데 사측이 공고를 안 하더라고.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하나만 있으면 지금은 복수노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하나만 있는 노조가 있는 사업장 한 번도 지금 한 적이 없거든요. 노조가 교섭 요구를 하면 7일 공고하고 그 다음에 7일 동안 다른 노조가 있으면 교섭 요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5일간 교섭 노조 확정 공고를 하는데 하나만 있는 경우는 7일 5일이면 끝나요.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거든. 그래서 노조가 하나밖에 없는 사업장은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렇게 보거든요. 판례가. 저희는 우리 하나 시스템 어떻게 했냐? 하나 시스템 노동자를 교섭 요구를 하고 우리 연맹 내에 있는 금속 일반 노동부 교섭 요구를 했어. 왜 했냐? 혹시라도 회사가 근로자위원회를 노조로 바꿀까 봐. 회사가 근로자위원회를 펌프 노조를 바꾸고 걔네가 교섭 들어오면 우린 교섭권을 뺏겨. 왜요? 걔네가 더 많잖아 숫자가. 걔네가 더 많잖아요. 삼성화재가 그랬거든. 삼성화재가 조정까지 가서 걔네들하고 같이 조정을 했는데 작년에 우리로 시근하는 근로자위원회가 노조를 바꿔버렸어. 뭐 리본 노조를 바꿔가지고 교섭 요구 들어왔어. 교섭권을 뺏겼어. 왜요? 7일,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에는 복수노조가 불가능할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복수노조가 가능해서 어떤 노동자가 교섭 요구를 하면 요구를 받은 초일을 빼고 7일 동안 A 노조가 교섭 요구를 했어요 라고 공고하게 됐어요. 그러면 7일 안에 우리 회사에 다른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도 교섭 요구를 하는 거야. 7일 안에. 그러면 7일이 지난 5일 동안 A 노조와 B 노조가 교섭 요구를 했어요 라고 A 노조와 B 노조가 교섭 요구 노동조합이 확정 공고한다고. 하나는 거기서 끝나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로 넘어가냐? 14일 동안 이 두 개 노조가 공동교섭단을 꾸리는 거야. 근데 대부분 못 꾸려. 그럼 14일이 지나면 A 노조와 B 노조 중에 조합원의 수가 많은데 우리가 교섭 대표 노조예요 라고 통지하면 통지를 받은 사업주는 5일간 교섭 대표 노조를 공고하도록 돼 있어. 그러면 그 노조가 교섭권을 가져.